손흥민 선수의 맨체스터 시티 이적 가능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충분히 논리적인 기반 위에 가능한 시나리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럽 축구계의 흐름과 손흥민의 커리어 상황, 그리고 맨시티의 전력 구성과 필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이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손흥민은 매우 매력적인 자원입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항상 지능적인 움직임과 빠른 전환, 높은 전술 이해도를 갖춘 선수를 선호해왔고 손흥민은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특히 손흥민은 왼쪽 윙뿐만 아니라 중앙 공격수, 오른쪽 윙까지도 소화 가능한 멀티 자원이기 때문에 도쿠, 포든 등 기존 선수들과 조합을 달리하며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리 케인과의 호흡에서 보여주었던 연계 플레이 능력은 홀란드와의 조합에서도 큰 시너지를 기대하게 합니다. 이적료 측면에서도 희망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계약 기간이 2025년까지로 알려져 있으며 만약 토트넘이 재계약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손흥민 본인이 우승에 대한 강한 열망을 나타낸다면 구단이 그의 의사를 존중해 적절한 이적료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30대 초반의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붙기 어려운 만큼 맨시티 입장에서는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월드클래스 윙어를 영입할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셈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커리어적 측면에서도 이적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월드클래스 입지 등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는 우승이라는 커리어의 마침표를 찍고자 하는 시점입니다. 맨시티는 EPL, FA컵, 챔피언스리그 등 다수의 트로피를 매 시즌 경쟁하는 팀이며 그 안에서 손흥민이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이는 선수 본인에게도 엄청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구단 간 관계 역시 유연하게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해리 케인의 이적 불발로 인해 맨시티와 토트넘 간의 거래는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이는 당시 케인의 계약 상황과 시장 가치 그리고 다니엘 레비 회장의 고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만약 손흥민의 의지가 분명하고 이적료 조건이 맞는다면 토트넘 역시 재정적 이익과 전력 재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로 이적을 고려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축구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이적이 자주 발생합니다. 리오넬 메시의 바르셀로나 이적, 호날두의 복귀, 케인의 바이에른 뮌헨행 등 설마 했던 일들이 현실이 된 사례는 많습니다.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 또한 그런 빅딜 중 하나로 성사된다면 이는 단지 한 명의 이적이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전체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뉴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손흥민의 맨시티 이적은 단순히 팬들의 상상이나 루머를 넘어서 실현 가능성을 가진 시나리오로 충분히 바라볼 수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의지와 조건이 맞아떨어진다면 그 실현은 생각보다 가까운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한편 프랑스의 거함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도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 언론 푸실은 손흥민은 6월이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된다. 그는 PSG의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간주된다. 손흥민의 PSG 이적설은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장 적합한 링크일 가능성이 크다.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날 가능성을 열어뒀다. 손흥민과 거의 4년 동안 협상한 PSG는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PSG는 그의 능력은 물론이고 라커룸에서의 프로다움을 좋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푸실은 토트넘은 지금까지 PSG의 구애를 거부했다. EPL 무대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영국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다. PSG와 손흥민의 논의는 긍정적이다. 구단은 몇 달 안에 합의를 마무리하길 바란다. 이 경우 이강인을 활용할 수 있다. 이강인이 손흥민의 합류를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사람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에서 함께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역사를 만들었다. 다만 루이스 엔리케 PSG 감독의 까다로운 심경을 사로잡을 만한 재능을 갖춘 선수를 영입한 셈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주장 손흥민의 축구대표팀 식구들을 위해 소고기 파티를 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21 스포츠 동아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 8일 대표팀 저녁 식사를 겸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회식을 직접 주최했습니다. 대표팀이 6일 바스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의 최종 예선 9차전 원정 경기에서 2대 0으로 승리해 11회 연속
통산 12번째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한 직후의 특별한 이벤트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26명의 대표팀 선수들을 포함해 코치진과 지원 스태프, 대한축구협회 직원들까지 총 6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나온 이 회식은 손흥민이 전액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틀간의 외박을 마치고 경기도 고향 소재 호텔에 재소집해 쿠웨이트전 준비를 시작한 8일, 손흥민은 먼저 홍명보 감독에게 회식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가 선수 26명만을 위한 식당을 예약했으나 손흥민이 대표팀과 동행하는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길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은 언제나 태극마크에 진심을 다해왔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에 부름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응답했는데요. 부상으로 뛸 수 없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A매치를 건너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소속팀보다 국가대표팀이 항상 우선이었고 대표팀에서 보내는 시간마다 온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A대표팀에 데뷔한 손흥민은 지난 10일 쿠웨이트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10차전까지 15년 동안 134경기를 소화하며 51골 23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차범근, 홍명보 각 136경기에 이은 출전 횟수 3위, 차범근의 58골에 이은 득점 2위의 기록입니다. 유럽과 한국을 오가며 1만 365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비며 이룬 성과입니다. 손흥민의 진가는 개인 기록을 넘어 팀워크에 있는데요. 그는 처음 A대표팀에 발탁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6월 최종 예선을 앞두고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은 전진우에게는 내가 넣은 모든 골을 봤다며 따뜻한 말로 긴장을 풀어주었다고 전하며 축구팬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소집기간 생일을 맞은 동갑내기 문선민과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별도로 식사하며 축하해줬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말 멋진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으로의 월드컵 여정도 정말 기대되는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2005년 8월 22일 홍명보 당시 대한축구협회 이사는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에서 시작된 KFA 2급 지도자 강습회에 참가했습니다. 홍명보는 지도자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지도자를 할 생각이었다면 상급 지도자 자격증부터 따야 했습니다. 상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면 유소년이나 초등학교 축구교실에서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따려면 상급을 따고 2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홍명보에겐 예외 조항이 적용됐습니다. 협회는 국가대표팀에서 A매치 20경기 이상을 소화하거나 K리그 100경기 이상 출전한 경력자들에 한해서는 상급 지도자 자격증 없이 바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했습니다. 2005년 9월 26일 협회는 딕 아드보카트 한국 축구 대표팀 신인 감독을 보좌할 코치 중 한 명으로 홍명보를 택했습니다. 지도자 자격증이라곤 전무했던 홍명보가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딴 지 3주 만이었습니다.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2급 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한 자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팀만 지도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KFA 규정에 따르면 대한축구협회 1급 지도자 자격증이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대표팀 지도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협회는 당시 지휘권을 갖지 않는 보조 지도자 역할이기 때문에 홍명보 코치의 1급 자격증 취득 여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도자 경력이라곤 지도자 수업 3주뿐이었던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칭 스태프에 합류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06 독일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홍명보에게 국가대표팀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월드컵을 경험하는 데까지 필요했던 시간은 단 9개월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의 꿈이 될 수 있는 월드컵을 경험하는데 홍명보는 속성 자격증 취득부터 돈으로 살 수 없는 월드컵 코치 경험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이후에도 홍명보는 탄탄대로였습니다. 홍명보는 2006 독일 월드컵 후에도 국가대표팀에 남았는데요. 홍명보는 국가대표팀 코치로 2007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2008 베이징 올림픽을 차례로 경험했습니다. 2006 독일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2007 아시안컵 3위 및 음주 파문, 2008 베이징 올림픽 조별리그 탈락 등 대표팀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홍명보가 책임질 건 없었습니다. 홍명보는 2008 베이징 올림픽을 마친 후 감독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은 한 수 아래로
평가받았던 UAE와의 준결승전에서 연장접전 끝에 0대1로 졌습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3위에 머물며 홍명보의 경질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홍명보는 경질되지 않았습니다.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게 분명했고,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3위를 한 박항서 감독이 경질되었던 사례가 있기에 명분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협회는 홍명보를 경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본선 1승도 거두지 못하고 탈락했는데도 협회는 재신임을 발표했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반발이 점점 커지자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 사퇴했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2017년 홍명보를 행정총괄 책임자인 전무이사로 내정했습니다. 당시 홍명보는 행정 경험이 전무했었습니다. 이렇게 협회와 홍명보는 아주 끈끈한 관계였으며 증명 없이도 임기를 보장받았었고 낙하산으로만 채용되었던 홍명보였습니다. 이번에도 프리패스로 채용된 것도 홍명보는 뭐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홍명보는 나를 버렸다. 이젠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고 하며 대표팀 감독을 승낙했다고 밝혔었는데요. 홍명보가 버린 건 자신이 아닌 울산입니다. 울산은 3년 재계약을 맺은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감독을 협회에 내어주면서 상처만 남겼습니다. 홍명보는 대표팀 감독으로 실력은 물론이거니와 도의 신의를 저버리는 인성도 문제가 있는 감독입니다. 속히 선임 취소 혹은 자진 사퇴만이 답입니다.